아직까지는 시세나 실거래가나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조한동 기자님도 속으신 거예요. 이번 주도 올랐느니 지난주도 올랐느니 뭐 80몇 주에 오른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서 쓰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격에 못 판다고요. 8개월 동안에 2천만 원 올라간 건 이거 망한 거예요. 그 사이에 5억 6억 서울 아파트는 지갈길 가는 거지 서울시장이 올리고 내리고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6%가 문제가 아니라 10%를 넘길 거라고 봐요. 몇 년 있다가는.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시장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지난 1월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대폭락을 주장하셨던 엘리언님을 모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면서 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주장이 아직도 유효한지 또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리지만 저희 브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도 진짜 서울 아파트값 대폭락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봤죠. 그런데 앞으로 8년 동안 52%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시에. 그러면은 그 1년에 한 6% 정도 빠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0.5% 정도 빠지면 0.5%씩 8년 동안 빠지면 52% 정도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 하락이 처음부터 뭐 2, 3%씩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 살짝 빠졌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눈치채고서 그때부터 급하게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빠지는 그 국면은 아니고 지난번 방송에서의 제목이 곧 시작된다였잖아요. 네. 근데 곧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 단계는 폭락이 아니고 천천히 빠지다가 제가 볼 때는 한 가을 빠르면 여름, 가을 정도나 여름 정도에 아마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게 지난번에 나왔던 그 책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가 바뀌었나요? 새로 시작됐다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네. 제목이 된다에서 됐다. 네. 즉 미래형에서 현재 완료형. 지난 엘리엇 파동에 의거해서 1월에 장단기 고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실거래가로 나타나는 바로는 3, 4월쯤에 하락세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촬영일이 5월 3일이고 아직까지는 뭐 시세나 실거래가나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영민하신 우리 조한동 기자님도 속으신 거예요. 아 제가 속았다. 예,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낸 책의 81페이지를 캡처를 해왔어요. 네. 이때 책 내용 중에 뭐냐면 2006년과 지금이 좌우를 보면 프랙탈인데 그 당시에 노도강이 가장 강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가 강남권이 가장 먼저 꺾였다. 그 근거를 네. 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꺾이냐면 지금이 11월 달에 책을 쓴 거거든요. 작년 11월. 작년 11월. 그러니까 책을 쓸 때죠. 1월 달에 고가 아파트가 고점을 치고 중가 아파트들이 2, 3월 달에 치고 노도강 같은 그린존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이 4월 달에 고점을 친다. 네. 그래서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고점은 2월이 된다라고 네, 썼어요. 네. 그러니까 2, 3월 정도가 되는데 늦은 거는 4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5개월 정도 지난 6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 최근 1월부터 4월까지의 실거래가나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감정원에서 나온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이에요. 네. 보시면 2013년 8월에 저점이라고 나와요. 89.5. 여기서 계속 하락하다가 89.5. 그러니까 2013년 8월 여름 때 바닥을 쳤는데 오른쪽에는 국토부 실거래가거든요. 네. 보시면 그 전에인 12월 달에 74.4포인트로 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요. 74.4에서 8월 달에 76위로 올라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스를 보고서 아, 지금도 하락하네. 2월 달도 하락, 3월 달도 하락, 7월 달도 하락 계속 하락해 가지고 8월 달에 바닥 치고 9월 달부터 오른대. 그럼 그때 사람들이 사겠죠. 네. 그때는 이미 8, 9개월 지났어요. 이미 인력이 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작년 말에 10억이었는데 이제 8개월이 지나서 바닥 쳤다고 딱 살려고 보니까 네. 11억, 12억이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실거래로 봤을 때 2012년 12월에 먼저 하락을 했는데 예. 월 동향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난 시세. 거는 시세로는 8개월 후에 나타났다. 그렇죠. 네. 이 현상이 고점에서는 3개월 차이였거든요. 2016년 2006년 11월에 고점을 쳤는데 실거래가는 1월 말에 나와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는 이미 상투를 쳤다고 그러는데
시세는 아직도 오른다고 그러죠. 아, 그러면 이미 실거래가로는 이미 상승을 상승을 쳤어요. 네. 네. 근데 아직 시세 동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예.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기자님 주위에 있는 분한테 내일 아파트 팔아보세요 했을 때 1, 2, 3월 달에 고점 위에서는 못 팔아요. 이미 꺾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낮게 팔아야 돼요. 근데 뭐 그건 단지마다 차이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일반적인 얘기는 이게 한두 개 단지면 괜찮은데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9개 단지가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그 실거래가 가지고 만든 데이터인데 위에 거는 월봉인데 위에 거는 2006년도 버블7 상투 칠 때의 11월 달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아래 차트는 지금 오늘까지 업데이트한 실거래가인데 제가 빠르면은 1월 달에 고점을 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 보시면 1월, 2월, 3월의 고점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4월 달은 지금 거래가 없으면서 확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그 대신 이건 실거래, 그러니까 실질 가격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면서 CPI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지수죠. 그러면 이제 보면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보면요. 1월 고점, 2월 고점, 3월 고점보다 한참 낮아요. 그러면서 가속도가 아마 5월, 6월 달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이 차트는 제가 만든 차트고요. 자, 이 차트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의 차트 중에 그러니까 고점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최고점보다는. 만약에 오늘 고점이면 0%겠죠. 네. 고점보다 하락률이 0%. 근데 지난달에 10억인데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억 5천이면 5% 마이너스겠죠. 그거를 갖다가 1등부터 100등까지 아파트를 전부 다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10등까지거든요. 일단 오늘은 10등까지만 한번 줘볼게요. 명동포 프로지오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남산타운도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8등인 반포자이를 보세요. 반포자이. 네. 반포자이 영향은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락 헬리오를 보면요. 고점은 2월 달에 쳤는데 여기 빨간색 보일 네, 거예요. 네, 빨간색 네. 21년 2월 달. 네, 네. 그리고 마이너스 6.1%. 네. 이거는 뭐냐면 2월 달에 고점보다 최근 거래가 6%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무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는 데이터에서는 그런 거 안 봐주거든요. 한 건이 됐든 1000건이 됐든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1층이니 증여니 뭐 네. 향이 안 좋다니 그런 거는 통계청에서나 감정원에서 그런 거 반영 안 하고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어쨌든 실거래가는 그렇다고요. 가는 그렇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직근 거래가 잘못된 거였으면 빨리 내일이라도 원상 회복이 돼야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갑자기 9억이 됐어. 근데 이 9억짜리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10억, 11억, 9억 8천 이렇게 막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굳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고점 대비로 이렇게 월마다 하락했다. 자, 그러면 그 서울 아파트 총 아파트의 실거래가 계약서를 전부 취합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자 이거죠. 여기에 공동 2월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나오죠. 네, 이게 네.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4월 15일 날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4월 15일이면 아직 3월 거는 신고가 되고 있으니까 3월은 잠정치, 2월은 확정치. 자, 이거를 다운받은 거를 엑셀로 열어볼게요. 자, 이게 서울만 캡처한 겁니다. 네. 보시면 최근 게 3월치예요. 네. 위에 거는 이제 2월치인데 지금 계속 플러스 나다가 3월 달에 마이너스 난 게 보여요. 서울이 마이너스 0.11%죠.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10몇 개월 만이에요. 네. 동부권과 동남권은 여전히 플러스지만 도심권, 서부권, 서남권은 마이너스예요. 특히 서부권이 마이너스 2.5%면 엄청 큰 거거든요. 네, 네. 자, 이 현상을 제 데이터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4개월 동안에 1일 실거래가 지수를 제가 매일 다운받아서 그래프를 만드니까 만든 건데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잘 플러스예요. 지금 보시면 왼쪽 보시면 그다음에 요 녹색은 잠정치거든요. 한 달치는 아직 신고 중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조금씩 더 빨리 하락하는 신고가 돼요. 자, 이 중에서 4개 구를 먼저 보겠는데 일단 송파구 위쪽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3월 달에 고점 치고 4월 때 고점 치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송파구 실거래가 지수야 이거. 17개 단지 6만 1000세대예요. 네. 헬리오부터 시작해갖고 엘리트 레파가 다 있는 거죠. 엄청 세대 수가 많고 그런 네, 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요. 마포, 서대문, 중구는 100등 안에 낀 아파트가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묶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한데 25개구를 25개 차트를 만들면 너무 복잡하고 한 개 아파트를 한 개 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묶은 거예요. 보시면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는 마이너스예요. 연간 마이너스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1월을 100으로 놓은 거거든요. 1월을 100으로 놓고 매일 시거래가 신고되면 그걸 시가총액으로 환산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강동구를 보면 3월 달에 하나 급락을 했어요.
아마 아르테온인가 그라시움이 아마 급락을 한 다음에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뭐 특수거래라고는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 강서구에서 6개인데 잘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뚝 떨어진 게 나와요. 이게 여기서 영등포 푸르조가 폭락을 하면서 네. 자, 요거를 그러면 각각의 그 아파트를 가서 보자 이거죠. 자, 이 차트는 제가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고 호갱노누나 아실에 가면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그 실거래가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부권이 폭락을 했잖아요. 제일 많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마포구에 마레프가 많이 폭락했는데 아실의 그래프가 깨졌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대문에 있는 DMC 2편한 대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프가 거의 똑같아요. 네. 그 대신 세대수가 제일 많은 두 개의 평형을 제가 한 네, 평형이면 네. 좀 특수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 평형. 대부분이 30평과 33평과 네. 26평이에요. 왼쪽 보시면 폭락을 하죠. 20평대가. 30평대가. 1265세대로 제일 많은데 폭락합니다. 이게 1월 달에 고점이고 2월 달, 3월 달에 폭락한 게 보이죠? 네. 이거는 실거래가를 평균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26평대인데 또 4월 달에 빠진 게 보이죠? 자, 그다음에 아까 영등포 쪽이 많이 빠졌다 그랬죠? 네. 영등포 푸르지오 보시면 이게 33평 900세대인데 이렇게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주문 실수인지 네. 뭐 전세를 잘못 입력했는지 아니면 그 증여인지 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냥 통계 그대로 보자 이거죠. 근데 이게 아직 5월이니까 아직 거래 건수가 없어서 이게 확 꺾인 그렇죠. 것처럼 그러면 보이는 빨리 거죠. 높은 거래 정상 거래가 신고가 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네. 근데 아직 뭐 거래가 네. 완료되지 근데 않았으니까. 이제 이게 어쩌다가 한두 아파트 또는 한두 평형에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수십 개의 아파트, 100개 아파트 중에 한 30개가 그래요. 이거는 시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 26평도 급락한 게 나오죠. 자, 영등포 쪽이 빠진 게 이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모은 게 아까 말했던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지수예요. 그러면 교통부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중구, 도심권이 조금 마이너스였죠. 중구의 남산타운이라고 있어요. 32평은 별 볼 일 그렇게 빠진 게 없는데 26평대가 급락을 했어요. 네. 860세대로 세대수도 많아요. 일단 중구가 빠진 게 이런 류의 아파트가 있다. 이게 근데 거래 건수가 이게 충분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거래가 뭐 작년 재작년에도 한두 건 됐을 때는 그러면 그건 시세로 안 따지나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지만 또 그 어떤 그 평행에 따라 사정은 있지만 그런 걸 다 취합을 해갖고 안 따지고 발표한 게 국토교통부 자료라고요. 아, 네. 근데 지금 그런 걸 무시하는 그 공인중개사 사업장분들이 KB나 감정원에다 입력할 때 지금 오른다고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번 주도 올랐느니 뭐 지난주도 올랐느니 뭐 80몇 조에 오른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서 쓰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격에 못 판다고요. 지금 별명이 호가파트예요. 집주인들은 15억짜리를 18억, 20억, 25억에 올려놔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지도상에 이제 네이버에 딱 어느 아파트 치면 평균 가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네이버 평균 호가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15억에 됐어도 네이버 호가에 20억이 평균이 20억이 돼 있으면 17억도 싸게 보이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는 그래서 안 사고 너무 올라서 안 사고 파는 사람은 난 비싸게 팔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호가와는 다르게 실제로 실거래가는 좀 내려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하시는 호가는 안 거죠? 따지고 네. 저는 계약서만 따질게요. 네, 네. 계약서를 그렇게 썼냐 안 썼냐만 따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89년 이후에 아파트 단지별로 시가총액 차트예요. 재건축하기 이전부터. 근데 왜 89년으로 하신 거예요? 데이터가 그때부터밖에 네. 집계가 안 돼 있어요. 부동산 뱅크에서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400개 아파트의 단지를 다 돈으로 샀으니까 돈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자, 여기가 89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반포동의 반포자이네요. 알고 보면 반포주공 3단지가 78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반포자이가 2009년에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반포주공 3단지고 쭉 올라가다가 딱 멸실이 됐겠죠. 그다음에 재건축이 돼서 빵 떴어요. 왜냐하면 5억짜리가 20억이 되니까 재건축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파크리오 헬리오잖아요. 네. 헬리오는 가락시형 여기 보면 가락시형이 그 재건축을 했어요. 82년 가락시형을 2018년에 헬리오가 입주를 했는데 그 재건축하는 동안에도 그 계속 거래는 됐단 말이에요. 보면 빨간색이 여기서 끝났죠. 네. 여기서 끝났는데 빵 떠서 시작했잖아요. 네. 요게 재건축 효과예요. 그러니까 2000년 또는 뭐 95년 이때는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다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1등부터 10등까지 가락 헬리오부터 문정동 올림픽 휴밀리까지 10등까지를 제가 모아놔서 새로 그려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걸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헬리오가 1등부터 1월 달 2, 3, 4까지 급락한 게 보이시죠?
이게 네. 헬리오시티거든요.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헬리오를 보면요. 1월 달에 고점 친 다음에 3개월 동안 급락하고 있어요. 얘 시가총액 1위예요. 그 다음에 신천 파크리오는 2등이에요. 2월 달에 고점 친 다음에 3월, 4월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포주공, 재건축도 요즘 좋다고 그러는데 반포주공은 지금 2개월 동안 빠지고 있죠. 엘스는 아직 거래가 없어요. 이건 거래가 없는 거예요. 4월 달에 거래가 없었어요. 올림픽 선수촌도 조금 마이너스예요. 리센치도 마이너스. 아까 반포자이 보셨죠? 그 제로인 거. 그러니까 반포자이만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음마가 이번 달에 4월 달에 하락한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도 하락하고 올림픽 패밀리도 하락하고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거래가 안 된 엘스랑 실제로 최고가를 친 반포자이 2개 빼면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서울시장 전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국토부에서 발표한 실거래가 지수가 맞는 얘기죠.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빨리 한번 봅시다. 네. 제 차트 말고 아실 네, 아실 네, 어플 네.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면요 헬리오부터 올림픽 패밀리까지 10개 아파트를 한번 30평과 20평대니까 세대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를 보세요.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자, 왼쪽에 헬리오시티의 30평대가 빠진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20평대가 또 빠진 게 보이시죠? 이거랑 나머지 평수도 다 나머지 평형은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시가적 비중이 적고 지수 기여도가 큰 5,000세대, 700세대 요걸 합친 그것만 봐도 지금 1월 달에 고점 치고 급락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2등 보겠습니다. 파크리오예요. 파크리오도 30평대가 4,200세대가 급락을 해요. 그다음에 20평대 1,000세대가 또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 단지는 하락이죠. 네. 그다음에 3등 엘스는 빠지진 않았어요. 거래가 안 된 거지. 그런데 아직 전고점 못 넘고 있죠. 30평대도 못 넘고 20평대는 오히려 낮죠.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저는 잠실이에요. 그러니까 송파하고 잠실이에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리센치입니다. 4등이에요. 리센치도 30평대 하락이죠. 엘스와 리센트가 차이점이 리센트에는 10평대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소형평수. 소형평수가 있어가지고 월세를 많이 놓거든요. 다주택자들이. 근데 다주택자들이 소형평수를 막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소형평수랑 신축들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재건축 압구정 이쪽으로 오르는 반면에 이거 보시면 이건 폭락 수준이에요. 폭락 수준. 네. 어쨌든 얘도 700세대가 되니까 무시할 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등 반포주공 1단지 22평 하락, 그다음에 32평 하락,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인데 이것도 하락. 그 대신 40평대는 작년 말 이후로 4개월 동안 거래가 없어요. 나중에 뭐 올라간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반포자이도 최근 들어 반등은 했지만 고점보다 낮아요. 고점보다 낮죠. 그다음에 은마 하락 2개월 연속 하락. 둘 다 하락이에요.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2,000세대가 조금 마이너스. 그다음에 1,300세대 급락. 어쨌든 지금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봤을 때 전부 다 급락이니까 당연히 최근 3, 4월 달 하락한다는 제 말에 신빙성이 있죠. 자,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 차트의 왼쪽은 서울 3월 달이고요. 25개 구를 12개 네. 지역으로 묶은 거예요. 오른쪽은 경기도의 주요 도시예요. 옛날에 제가 버블세븐이랑 일기신도시랑 네. 거 연구하면서 네. 책을 쓸 때 넣은 거라서 몇 개밖에 안 넣었어요. 자, 왼쪽에 3월 달 서울 보면요. 성동, 광진만 빠졌지 나머지는 다 플러스였어요. 구른. 네. 근데 이번 4월 달에 아직 잠정치지만 지금 마이너스가 막 보이세요? 송파구 급락하고 있죠. 네.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에 아까 마레프, 서대문구 이편한, 그다음에 중구의 남산타운. 그 세 개만 봐도 급락한 게 보이죠. 그런 게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1.5%나 급락이 온 거고 영등포, 동작구, 광서구 또 마이너스. 그리고 지난달에 경기도가 여기 과천만 빼놓고는 셌어요. 중동과 삼보는 엄청 셌어요. 네. 근데 이번 달에 상승률도 줄어들었지만 왼쪽에 보면요. 과천, 분당, 수지, 그다음에 하남 요 네 개 구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경기도도 지금 꺾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셨듯이 실거래가로 여러분께 제가 증명을 해드렸는데 정부에서도 하락했다고 지금 발표했단 말이에요. 물론 네, 네, 네. 조금 회복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개인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락한 걸 빨리 신고하고 상승한 걸 한 달 꽉 채워서 네, 늦게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게 좀 일찍 신고됐고 상승한 게 좀 늦게 신고되면 마이너스 났던 부분이 좀 회복하거나 조금 플러스도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3월 달에 고점을 치고 4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주간 데이터 상으로는 그 시세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하는 상황이고 그거랑 네. 실거래가는 원래 시차가 있다. 네. 이런 제가 볼 때는 5월 말에서 6월 정도 되면은 부동산원이나 KB에서는 드디어 하락 80몇 주, 90몇 주 만에 하락했습니다라고 뉴스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 정도 2006년도에 그랬거든요. 네. 그때 팔려고 그러면 그때 팔면 최고가에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세로 보면. 그러나 실거래가는 2, 3월 달보다 훨씬 낮게밖에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이 방송 보자마자 파시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위너다. 네.
그러니까 실거래로는 이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시세로도 오류거리면은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지난 인터뷰에서 매매가 상투 직전에 전세 수급 지수가 먼저 꺾인다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10월 이후에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시세 기준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지. 수급 지수가 네. 고점을 쳤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매매 지수도 꺾일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아니다. 꺾이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바로 안 꺾였어요. 네. 자, 그거를 과거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서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가 요 파란 게 전세 수급 지수고 요 빨간 건 제가 지난번에 패닉 인덱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패닉 인덱스.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와 매매 거래 지수를 합성을 해갖고 제가 그러니까 거래가 폭등하면서 미친 듯이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국면을 그 패닉 인덱스라고 제가 만든 네. 겁니다. 이때 만들어 볼게요. 이때는 9월이었어요. 9월 전세 수급 지수가. 그 다음에 패닉 인덱스는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 그 고점은 12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9월부터 9, 10, 11, 12 3개월의 시차가 있죠. 곧장 꺾이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달 후에 꺾인다는 거는 이 당시로는 3개월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늦어요. 보세요. 10월 26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10월 26일에 고점을 치고서 빠졌어요. 네. 오히려 지금은 반등해 조금. 네.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도 보면요. 1월 달에 고점을 쳐요. 네. 그 다음에 매매 지수는 3월 달에 고점을 쳐요. 그러면 10월부터 10, 11, 12, 1, 2, 3, 5개월.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3개월의 시차가 있었고 지금은 5개월의 시차가 있다. 그것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근데 드려볼게요. 왜 지금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시차가 그러면? 작전 세력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작년 11월, 12월에 작전 세력이 못 털었거든요. 못 털었는데 지금 꺾이면 자기들이 계속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작전 세력이 물린 거는 34년 동안에 처음이에요. 좀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몇 달은 저희가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전세 수급 지수가 상투를 치고 그러니까 전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전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려요.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가도 그 수급 지수도 거래도 폭등을 하면서 매매가를 올리다가 나중에 힘이 다 닿으면 꺾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현상은 같은데 저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날 거 봤는데 이번에 5개월 정도 차이가 난 거는 작전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작전 세력 얘기는 이따가 데이터로 꼭 말씀해 네, 주셔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음마아파트를 이제 바로미터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월 평균 거래 가격으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4월까지 제가 좀 거래를 봤는데 거래량이 한두 건이긴 있긴 했지만 지난 1월보다는 월 평균 거래 가격이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도 참 재밌는 현상인데 기자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보내주시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데이터를 다운 받아 보니까 폭락한 거래가 하나 신고가 됐어요. 아, 제가 질문지를 보내드린 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그 날 사이에? 아침에 음마아파트가 폭락한 거래가 하나 신고돼갖고 월평균 가격이 아직 급락한 게 나와요. 이 차트는 제가 1월 달에 방송할 때 자료를 그냥 그대로 일단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바로미터는 시가총액이었단 말이에요. 분양할 때가 1천억이었어요. 78년도 분양할 때. 91년도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칠 때 음마가 상투 쳤는데 그때 딱 1조 원을 월 중에 2달 살짝 넘었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8년 동안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했다가 지금 와서 작년 8월 달에 10조를 넘었는데 10조 1천억. 그러고 나서 월말까지 1월 달까지 좀 약간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음마가 상투 치면 서울 아파트도 상투 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저 말고도 전부 바로미터니 풍향계니 그런 기사 그때 네.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차트 이후에 4월까지 신고된 실거래가 가지고 업데이트 된 걸 봅시다. 자, 일단 또 그 아실에서 실거래가를 갖고 왔어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31평은 22억 2천, 그다음에 34평은 23억 8천이 고가였는데 네. 최고가가 3월 달에 22억 4천 찍었어요. 겨우 2천만 원 돌파해 2천만 원. 네. 보세요. 여러분들 8개월 동안에 2천만 원 올라간 건 이거 망한 거예요. 그 사이에 5억, 6억, 우리 아파트도 5개월 동안에 6억 올랐다는 얘기했죠. 제가 팔기 직전에 네. 5개월 동안 6억이 올라서 제가 팔았어요. 저는 아주 땡큐죠. 근데 만약에 같은 시기에 음마를 샀으면 망했다니까요. 아, 네. 음마는 지금 최고점도 똔똔이고 오히려 4월 달에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8월 달보다 싸잖아요. 21억 7천. 22억 2천인데 8월 달에 이거 31평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34평 볼게요. 23억 8천이 그러니까 요 두 건 때문에 10조를 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2월 달 3월 달에 10조를 넘었었거든. 왜냐면 22억 4천, 24억 8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면은 경과가 3일이라고 돼 있죠.
아, 오늘 3일. 이걸 제가 뭐 놓쳤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자님이 저한테 질문지 금요일 날 보냈는데 그날 질문지를 보낸 걸 아는 듯이 그날 신고한 거야,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업데이트가 됐겠죠, 국토부에. 네. 21억 5천이에요. 아, 네. 3억이 떨어졌죠. 물론 1층이에요. 네. 1층이라고 그래도 1층이면 한 1, 2억 정도는 이해가. 어쨌든 국토부나 감정원이나 아실이나 호갱노노는 1층이든 10층이든 그건 안 따지고 평균을 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 했는지, 이게 햇빛이 잘 드는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실제 계약서만 갖고 따지는 거라고요. 보시면 8월 달에 23억 8천인데 지금 21억 5천이야. 그때보다 2억이 떨어졌어요. 2억 3천이. 그럼 망한 거죠. 네, 물론 뭐 세부 컨디션 다를 수는 예,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무시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아실 그래프예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1월보다 지금 마지막 거래가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4월 달에. 그 다음에 34평은 기자님이 얘기하신 1월보다 이거 월 평균이에요. 21억 여기까지 떨어져, 여기까지. 하나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고요. 24억짜리도 있고 21억짜리도 있으니까 평균이 이거야. 두 건이니까. 어쨌든 월 평균으로 보면 1월부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마가 위험하기도 하고 제일 수익이 안 났고 앞으로도 좀 오르기 힘든. 왜? 10조거든. 보세요. 차트를 다시 볼게요. 자, 위에 차트는 기술적 지표, 시가총액 차트에다가 여기 조금 늘었죠? 여기 멀리서 봐도 약간 쌍봉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10.1조나 10.2조나 쌍봉이, 그러니까 8월 달에 10.1조, 지지난달에 10.2조. 그러니까 1000억 차이예요. 0.1%, 그러니까 1% 차이도 안 나. 그러면 쌍봉인데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고점이 슬슬슬슬 오르고 있죠. 한 2년 동안. 근데 보시면 기술적 분석에서 다이버전시라고 있거든요. 분산. 네. 그러니까 지표는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보세요. 일단 2006년도 버블세븐일 때 봅시다. 엄청 올라가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엄청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 이격도라는 거는 중위선 이동평균이 있죠. 얘 이동평균이랑 얼마큼 차이가 났냐. 그러면 오를 때는 얘가 벌어질 거고 떨어질 때는 얘가 좁혀졌다가 나중에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걸 표시한 게 요 초록색 선이 이격도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 볼린저 밴드의 변동성이거든요. 네. 이때도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죠. 네. 그 고점은 높아졌는데 보조 지표는 낮아져. 지금 현상을 보세요. 지금 2018년 그다음에 작년 지금 계속 약하긴 해도 올라가면서 약간 쌍봉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문제는 다이버전시가 이격도가 점점 줄고 있죠. 왜? 이동평균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이게 이탈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회전 편차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음마는 조만간에 큰 폭락이 온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뭐 10억이 저항선이 그 정도로 말았는데 이제는 급락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바로미터로서 서울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 돌격대장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31평 같은 경우에 조금 여기는 네. 올랐었고 떨어진 건 34평 그 네. 한 건 때문에 떨어진 건데 네. 이거 가지고서 그러면 폭락을 한다고 그렇게- 봐야 게 맞는. 그렇게 따지면 올라갈 때는 한 건 두 건 오른 거는 그럼 올랐을 때는 안 아니 그건 쳐졌을까요? 아니지만 네. 이걸로 대폭락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네. 부족하지 않나. 제가 그 저희 아파트 2006년 1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60평이 10 몇억이었다 갑자기 이게 8억으로 떨어지더라고. 한 4억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200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한 1년 동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가 8억이 떨어지더니 또 1억 떨어지고 또 2억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단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더 없을 거예요. 그러면 6월 그 종부세 기준일 이후에는 이제 폭등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럴 거고 내후년에도 그럴 거고 한 20년 동안 그러면 맨날 4월달 5월달 빠졌다가 6월달 폭등하나?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여기로 논점을 다시 들어가서 어쨌든 그 근거가 음마가 대폭락할 것이라는 근거가 지금 그러면 거래가 가격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야. 그 때문이 아니라니까. 딱 한 가지. 10조. 10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10조를 닫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예. 네. 그러니까 1000억일 때 미분양이 났다고요. 1000억일 때. 그러니까 분양할 때 반이 2000세대가 넘게 미분양이 됐어요. 그다음에 91년도에 1000억, 그러니까 11조죠, 그 당시에는. 네. 세상에서 놀랐다고요. 1조 돌파했다고. 근데 1조를 2달 동안, 그것도 종가도 아니고 월중 고점으로 살짝 돌파한 다음에 6년 동안 빠졌네요. 근데 지금도 8월 달에 10.1조,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10.2조, 그 다음에 지금 9조 8천억인가 그래요. 그럼 얘가 다시 또 10조 넘을까? 저는 아니올시다로 보거든요. 그리고 보조지표가 꺾이고 있어요. 그거는 미리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보셨던 시점이 지난 1월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부동산 시장 상황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제 국토부 장관도 바뀌었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뀌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도 그 지난 1월에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 엘리어트 파동이나 로브주기 몇 급수 모델 이거에 의해서 집값이 서울 집값이 대폭락한다고 보시는지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서울시장이 누가 됐든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책에도 썼듯이 이미 내재된 유전자 지도에 따라서 시세는 움직인다. 우리는 그 유전자 지도를 찾아서 수익을 내고 위험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됐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뭐 박영선 후보가 됐으면은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대책과 규제책이 상관이 없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전 세계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이건 전 세계가 동조화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금리 정책이나 경제 상황이 영향을 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1월 이후로 일단 국토부 장관이 한번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또 바뀌었고요. 그런 큰 변화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게 큰 네. 변화고요. 깨알 홍보. 깨알 홍보. 네. 자, 여러분께 지금 재밌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1960년부터 60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로 만들어진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네. 위쪽에는 대통령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울시장 얼굴이 있어요. 60년 동안이에요. 좀 대통령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만 할게요. 60년 이전에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얼굴 뺐고요. 그 대신 여기 다음에 또 나옵니다. 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보면요. 여기에 80년대 올림픽 할 때 고건시장이 엄청 올랐거든요. 여기가 고건 서울시장 취임했을 때거든요. 서울시장 고건 많이 올랐죠. 고건시장이 2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임명직, 나중에는 선출직이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많이 오른 그 서울시장 있죠. 누구죠? 이명박 시장.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많이 하락한 시장 있죠. 여기 많이 하락 여기 두 번 했는데 2번 여기까지 누구냐면 오세훈. 네. 오세훈 시장 때 서프라임 맞았잖아요. 폭락했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됐을 때 처음에 1기 때는 하락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기간에는 엄청 폭등해갖고 지금까지 폭등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라서 집값이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그건 패턴에 정해진 거다. 이거는 지갈 길 가는 거예요. 이때 91년도에 일본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 아시죠? 우리도 네. 같이 폭락했다고. 왜냐면 90년대 이전까지는요. 60년, 70년대를 보면요. 일본 부동산과 서울 아파트가 이게 거의 똑같아요. 프랙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쌀 선물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일본 동경이나 오사카 시장이랑 거의 동일화됐듯이 우리가 90년대까지는 일본이랑 뭐든지 똑같았어요. 네. 모든 데이터들이. 요 차트를 이제 일단 보셨고요. 이건 여러분들 저희가 배포를 할 거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왼쪽은 역대 대통령 아파트 실질 수익률입니다. 네. 연평균 수익률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 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 때 5.9%로 가장 마이너스가 컸어요. 오른쪽은 서울시장입니다. 6개월 이상 된 역대 39명의 서울시장을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장 많이 오른 서울시장이 고건. 그 올림픽 때 박원순 최근까지 박원순 그다음에 이명박 서울시장 그다음에 또 고건 이때는 IMF 이후에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밑에서부터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밑에서부터 5등이에요. 마이너스 15%. 근데 IMF 이후만 보면은 유일하게 마이너스예요. 서울시장 중에.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서울시장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폭락하겠네요. 오세훈 시장 때 폭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폭락한다.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런 논리를 볼 수는 없죠, 사실. 네, 그렇죠, 맞죠. 과거에 그러니까 그랬다고. 저도 제가 그 네. 얘기는 아니고 나경원 후보가 됐건 안철수 후보가 됐건 박영선 후보가 됐든 서울 아파트는 지갈길 가는 거지 서울시장이 올리고 내리고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의견 중에 우리나라 60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5년 이상 상승한 대통령이 없었다 말씀을 그때 했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년째 상승이죠. 지금 마지막 5년째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며. 저는 하락하는데 남들이 다 상승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1분기 상승이지만 2분기부터 연말까지 하락이어가지고 올해 마이너스 난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4년 플러스 1년 마이너스의 그 로직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엘리어트 파동 말씀하셨듯이 이 방송 처음 봐주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60년부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요 확대된 걸 보여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은 그
상승 1, 2, 3, 4, 5 5개의 파동과 조정 A, B, C 3개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주장이 엘리어트 파동이고 제 유튜브 채널이 엘리엇 TV고 제 필명이 엘리엇입니다. 그런데 79년까지 1파가 상승을 한 다음에 87년까지 2파 조정하고 지금 올 3월까지 잠정치지만 34년 동안의 상승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정은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 조정은 34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8년 동안 마이너스 52% 하락할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보다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근처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 8년 후의 일이고 물가로 환산했을 때의 얘기고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지금 국면이 2006년 11월에 3파가 끝났던 버블 세븐이 3파에 끝났었는데 지금 5파가 2021년 3월 달에 끝났는데 제가 왜 이때 그 1월 달이 될 수 있냐고 그랬냐면 3파가 98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정확히 만 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아까 국토부에서도 보셨죠? 12년 12월이 바닥이었던 거. 그러니까 네. 1월 2일이 바닥이에요. 여기서 월중 저점은 1월 2일이었어요.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년 동안 해서 1월달에 고점 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보다 2달 늦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데이터로 제가 보니까 98년 10월이 저점이고 2006년 12월이 고점이었어요. 일데이터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월중 고점과 일중 고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계산하기에 따라서. 근데 이건 월중 고점이라고. 이건 월중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8년 2개월이에요. 일데이터로 보면은 그러니까 월데이터로는 8년인데 일데이터로 저점 고점 따지면 8년 2개월이에요. 그러면 2013년 1월이 저점이고 일데이터는 1월 2일이 저점이면 그로부터 8년 2개월이면 2021년 3월이 맞아요. 지구마다 변명하는 게 아니고 월데이터로는 8년이지만 일데이터로는 8년 2개월이었다. 뭘 한두 달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3월 달이 고점으로 굳어질 수 있다. 지난 3, 4월일 수 있다. 네, 우리가 지금 8년 하락하는 걸 보는데 2년, 3년, 34년 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 따지는데 한두 달 늦어지는 게 크게 중요하지 중요한 건 않다? 않다. 그 그래도 뭐 과거에 그 방송을 정말 유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그러면 정말 1월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미셨던 분들이 근데 있잖아요. 1월 달에 팔았으면 잘 파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실거래가로 보면. 근데 고점은 아니었잖아요. 2, 3월까지 더 갔잖아요. 근데 고점이 1월, 2월, 3월이 거의 똑같다니까요. 제가 판 아파트 있죠. 그거는 11월에 고점을 치고서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고 8건이 거래됐어요. 제가 쉬어봤어요. 저희 평소에 8건이 거래됐는데 평균 1억이 낮아요. 그 다음에 그중에 2억 3천 낮은 거래도 있었어요. 제가 최고가에 팔고 그리고 지금 최종 거래가도 실거래가도 제가 판 것도 낮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작년 11월이 고점인 거예요. 나머지 7개월 동안 오른 거는 오른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이번에는 그 로그 조끼 몇 값스 모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그때랑 방송이 조금 다른데 책에다가 제가 두 가지를 썼어요. 노무현과 문재인이 프랙탈이 되려면 노무현 1월달과 문재인 1월달이 같아야 되잖아요. 1월 그다음에 12월도 같아야 되고. 근데 뭐가 한 두세 달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혹시 2, 3개월 어긋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차트를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책의 앞부분에 데이터 갖고 온 거고 지금은 수정된 두 번째 차트를 지금 갖고 나왔어요. 약 3개월 정도 어긋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점은 취임일이 달라요. 대선과 퇴임이 다 날짜가 달라요. 대선이 12월이란 말이에요. 보통 옛날에는. 네. 한겨울에 대선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선은 5월 달에 했죠. 네. 그리고 내년 대선은 언제 하죠? 5월 달에 하나요? 3월 달에 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선되자마자 취임이에요. 네, 네. 근데 내년에는 3월 달에 대선하고서 5월 달에 취임이라고 다음 대통령은. 그러니까 취임했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실권을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3월에 제 데이터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퇴임을 하지만 3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데이터가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을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006년 11월이랑 2020년 11월이랑 맞춰놨었거든요. 네. 월수를 다 맞췄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2007년 12월이랑 내년 3월이랑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땡겨야죠. 그 보시면 그래서 2006년 11월 고점과 2021년 2월 또는 3월 지금 보시면은 2월 3월 거의 똑같지 않으세요? 1월도 거의 똑같잖아요.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팔든 2월 달에 팔든 3월 달에 팔든 제가 볼 때는 잘 팔았다. 앞으로는 그 당신이 판 것보다 더 비싼 거래는 100개 단지면은 10단지, 20개 단지 이렇게 안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 취임 시기부터 이렇게 맞췄을 때 네. 동일한 흐름을 나타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이 고점이다. 네, 얘기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조끼 몇급수 모델의 그 가장 주안점은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 저점이 기울기가 점점 급해진다. 논리가 지진파가 발생하기 전에 그
그 파동을 연구한 그 물리학에서 연구한 건데 그게 직금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항선을 못 넘은 게 지금도 저항선은 못 넘고서 지금 한 몇 개월은 삐죽선은 타지만 결국은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되었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는 완만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6년 11월 고점 치고서 2007년 1월 달 보시면요. 고점이 낮고 저점이 높죠. 이때 거래가 엄청 5분의 1 토막으로 줄었어요. 이게 뭐지? 팔아야 돼? 사야 돼? 얼음땡이 된 거예요. 얼음땡. 근데 지금도 고점도 낮지만 저점도 높죠. 4월 달에 역대 최대 거래 지금 1000몇 건도 안 돼요. 작년 5, 6월 달에 폭등할 때는 15,000건 거래됐어요. 근데 지금은 1200건인가 1300건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4월 달 한 달 동안. 그만큼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뜬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로그 주기 몇 코스 모델로 봤을 때 다 왔고 이미 고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차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11월과 12월에 여기 얼음땡이거든요. 11.16 대책으로 얼음이 됐어요. 그 버블7이 폭등하다가 11.16 대책이 나면서 얼음이 되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래 줄는 거 보이시죠? 이때 네. 거래가 줄면서 12월 달에 고점을 쳤는데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두 달 있다가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 이때 땡 하면서 그때부터 들들들 빠지다가 기울기가 급해지고 연간으로 하락하더니 2008년도에는 대폭락을 했어요. 지금을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2사 대책 나왔죠. 이때까지는요 기울기가 좋았어요. 2사 대책 나오고 나서 오르긴 오르는데 얼음이 되면 얼음. 그 다음에 대책이 329 대책. 투기 세력 잡는 거. 그러니까 네. 두 달 있다 나왔죠. 그러면서 땡이 된 거예요. 땡. 이때까지는 멈춰 있다가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울기가 점점 급해진다. 6월 달부터 폭등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빠지다가 여름이나 가을 때는 남양 특집의 부동산을 볼 거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 1월에 또 이제 버블 수준을 좀 얘기하셨어요. 네. 거품이 얼마나 껴있는지 강남 3구와 노도강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은 거품 수준이 어떤지 한번. 강남 3구는 버블이 해소가 됐고 노도강은 아직도 버블이다.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버블이 해소가 됐으면 폭락을 해야 되는데 왜 폭락 안 하냐 이거예요. 강남구도 지금 폭락 안 하고 있잖아요. 버블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막 미친 듯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블이 해소됐다는 얘기는 이제 미친 듯이 안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점잖게 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해소되고 나서 어느 국면에 폭락이 시작되는 거지 버블이 딱 해소되고 그때부터 요이 땅 하고서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KB 시세로 보시면요. 2010년도에 상투라고 그래요. 저는 2006년 11월이 상투라고 그러지만 실거래가는 그러지만 KB나 감정원에서는 노도강 이쪽도 다 따지니까 전체를 하니까 2009년 말이 고점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2010년부터 빠질 때 보시면요. 강남 3구는 2008년 12월 달에 버블이 해소가 됐어요. 노도강은 아직도 버블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빠진 거는요. 노도강이 버블이 해소가 되면서 폭락이 시작된 거예요. 폭락이. 제 데이터 말고 KB 시세예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강남 3구는 버블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소 기간이야. 왜냐면 과대분산 테스트, 베리언스 바운드 테스트는 뭐냐면 전세가의 변동률 분의 매매가의 변동률인데 보시면 버블 이때 망가졌을 때 이때고요. 지금 노도강은 버블이 훨씬 컸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훨씬 가격은 싸지만 버블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버블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조만간에 여기서 노도강 쪽에서 꺾이면 버블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버블인데도 안 꺾였던 강남 3구랑 같이 싸잡아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노도강이 버블이 해소됐을 때 이때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폭락을 했거든요. 버블일 때는 절대 안 무너져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버블이 해소됐다고 하는 게 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 전세가가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강남 3구 쪽에 버블이 해소가 됐어요. 매매가도 오르지만 전세가 더 훨씬 올라가고 많이 올라서, 올랐어요. 예. 네. 근데 노도강 이쪽은 전세가 오른 거랑 매매가 오른 거랑 비슷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거의 정체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조금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떨어지면 버블이 해소 안 돼요. 전세가는 조금 1%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3%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 신규와 갱신 간의 이제 가격 차이 이런 걸 봤을 때 이 버블 테스트를 신뢰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도 양분하네. 그거는 과거랑은 조금 다른. 그 대신 이거는 국토경영원인가 어디서 나왔던 거를 작년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로직이랑 배워가지고 엑셀로 다 한 거라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원했다는 거. 그렇지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KB에다 물어봐야 돼요. 어쨌든 전세 가격이 그래서 많이 올라서 이게 실질적보다도 버블이 더 해소됐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의 그러니까 급등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매매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폭락은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락이 시작하면은요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전세가하고 매매가 갭 차이가 줄어들면 오히려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보잖아요. 갭 차이가 적어지니까.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는 더 떨어지면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조금 오르고 매매가가 많이 오르면
뭐 이런 건데 지금은 하락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체돼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버블 테스트는 이렇게 정도 보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오브니 배율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도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고가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오브니 배율은 하위 가격 20%의 아파트 가격 대비 상위 20%의 가격이 몇 배 차이 나느냐. 전국과 서울을 이제 두 군데를 따로 통계를 내는데 서울도 보면은 오브니 배율이 좀 떨어졌죠. 이게 어저께 입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아파트보다 고가 아파트가 더 떨어졌어요. 아까 보셨죠? 막 15억대인가 막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다 반영이 되는 거라고요. 문제는 전국에서 오브니 배율이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 아직도 싼 아파트는 싸고 비싼 아파트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야. 2006년도에 그 고점보다도 훨씬 넘었어요. 그 대신 기울기는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죠. 그럼 이게 언제 꺾인다고? 항상 계속 저번에도 사상 최고치고 아직도 사상 최고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가 20억짜리가 1억 떨어졌어요. 근데 저가 아파트 1억짜리가 5천만 원 됐어요. 그럼 얘는 또 폭등이라니까. 이해가세요? 분모 분자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과 전국이랑은 좀 다른데 그만큼 버블이 막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정도 버블일 때 6년 동안 반토막이 40%가 빠졌는데 버블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더 위험한 거죠 지금. 버블 수준은 그 1월보다 더 위험해졌다. 더 위험해졌어요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실거래 가격을 다운받으셔서 실거래 지수를 직접 만드시는데 최근에 좀 나타난 특이 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작년 12월 말을 100으로 놓고 올 4개월 동안 월간 400개 아파트와 100개 아파트를 전부 연식별로 평형별로 나눈 거예요. 네. 이제 왼쪽은 400개 아파트의 연식별인데 분홍색이 보면 분홍색은 엄청 오르고서 이번 달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게 70년대 8.5% 올랐어요. 제일 밑에 거는 뭐냐면 파란 건데 2010년대니까 신축이죠. 신축은 별 볼 일 뭐 없다가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가 좀 심해요. 보시면 방금 본 기사처럼 노후 아파트는 엄청 올라요. 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도 많이 올라. 지금도 올라. 근데 2010년대는 제일 못 오르더니 이제 1.37%밖에 안 돼. 조만간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식별로 거꾸로죠.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정반대였어요. 2018년 19년도 보면 신축만 올랐죠. 70년대 별 볼 일 없었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볼게요. 이제 평형별로 또 57개 단지 15억 이상 아파트만 지금 본 겁니다. 빨간색이 엄청 올랐죠. 헤비 저는 평형별을 그 플라이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헤비급은 50평대 이상, 20평대 이하는 플라이급. 네. 이렇게 말하기 좋게 책에 그렇게 썼거든요. 보시면 분홍색이 엄청 올랐죠. 8.7%예요. 근데 이 8.5%랑 비슷하죠. 왜냐면 70년대 아파트가 헤비급이거든. 이번에 80억 됐다고 했던 그 압구정. 한다. 거기가 80평인가 그럴걸요? 일반인이랑 아무 상관없는 50평, 60평, 70평, 80평 이런 것만 잔뜩 올라요. 20평, 10평대는 지금 빠지는 게 수두룩한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 볼게요. 플라이급 20평대 이하 10평대 아까 리센츠 13평인가 네. 봤죠? 폭락한 거 봤죠?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 7거래가를 취급하면서 얻는 건데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한 그 결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평형별인데 헤비급부터 플라이급까지 2012년 저점부터 10년 동안 상승인데 지금 아까 봤던 헤비급이 엄청 올랐죠. 네. 그런데 제일 못 올랐던 애야. 그 다음에 아까 파란색 플라이급이 제일 많이 빠졌죠. 네. 오히려 연간으로 지금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올랐던 거야. 결국 뭐냐면 제일 못 올랐던 거 올리면서 제일 많이 올랐던 거 팔아먹는 그런 국면이라고요. 상투 국면에 나타나는 주식으로 치면 밑에 가끔 상투 보면은 우선주 같은 거 막 올리죠. 그러면서 코스닥 잡주 같은 거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상승 종목 수는 엄청 많은데 대형주나 우량주는 빠져. 그게 지금 이런 국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 올랐던 거를 팔고 좀 저평가된 게 지금 올라가 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헤비 것도 팔고 플라이 것도 팔면은 100개 팔아야 되는데 30개밖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팔으려면 못 올랐던 거는 막 올려도 누가 과감하게 못 팔아요. 왜 먹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올리니까. 팔기 위해서 헤비급을 올리면서 진짜 자기네들이 수익 내는 거는 플라이급이거든요. 플라이급, 그다음에 라이트급인데 그것들을 팔기 위해서 밑에 걸 올리는 그런 국면이다. 즉 끝물이다. 그러면서 밑에 막대기로 평형별로 제가 연도별로 어느 게 몇 년도에 어느 평이 많이 올랐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연식별로 볼게요. 여기 확대된 거 보시면 70년대 26개 단지, 2010년대 87개 단지 갖고 400개 단지예요. 400개 단지면서 올해만 볼게요. 올해 보면은 70년대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3% 올랐는데 400개 아파트가 5.3% 올랐는데 8.6%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죠. 신축이 3.3%께 못 올랐어요. 아까 보셨듯이 그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보세요. 그전에는 70년대 아파트가 맨날 꼴등이었어요. 보세요. 꼴등. 19년 꼴등, 18년 꼴등, 17년은 그나마 좀 낫네. 최근에 상승장이랑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평행별로 볼게요. 평행별로 보시면 요 분홍색이 헤비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플라이급 제일 작은 평수예요. 보시면 올해 볼게요. 헤비급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까 보셨죠? 네. 플라이급이 4%로 제일 못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 보시면요. 우리 한 10년 동안 보면 소형펀드가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맞아요. 작년 제일 많이 1등 헤비급 꼴등 매년 꼴등이었어요.
근데 올해만 정반대 현상 있죠. 이게 상투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작전 세력들의 아주 조직화된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요. 법인은 회사 보유 물량이라는 걸 팔기 때문에, 왜냐면은 30세대 아파트는 회사가 자기 땅 사갖고 자기가 지어갖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매수해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매도 물량이 항상 많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처럼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된 거 이후 보면, 그러면은 당연히 빨간색 서울만 강남 3구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오르든 내리든 매도가 더 많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16년도 보면은 매도 매수가 똑같아요. 결국은 만들어서 파는 것 반면에 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는 게 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횡보를 하는 거야. 근데 2018년 9월 이후에는 급등을 해요.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개인한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등한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2019년 이후에 오른 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법인들이 샀기 때문에, 법인들이 작전으로 올린 거라 이거죠. 근데 1월 달에 제가 방송할 때는 작년 6월 달 이후 7월 달부터는 갑자기 또 매도로 바뀌었어요. 법인 규제가 그렇죠. 그때 강화돼서 7월 달 네. 7.10 대책이었나 그랬죠. 그때 1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막대기가 4개였거든요. 작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막대기가 엄청 크죠. 이게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샀던 거를 파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끌하는 사람들, 지금 올해 사는 사람들, 1월 달 이후에 브릿지 방송 보고 나서도 사는 사람들은 법인한테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5년, 6년 동안 매도가 계속 많은 금액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개인들 지금 하는 건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더 이런 법인 동향만 봐도 더 오르기는 어렵다. 그렇죠. 왜냐면 개인은 실수요자지만 법인들은 선수들이거든요. 작전 세력도 투자 있고. 수요, 투기 수요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OBV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OBV가 못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 팔아먹기 때문에 네. 상승 거래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다. 거래가 없을 때 OBV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도 보시면 작년에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오를 때도 얘는 별로 못 올랐죠. 그전에는 보면요, 매매가가 상승하면 OBV도 같이 상승했대, 같이. 그 대신 매매가가 급락을 할 때 거래가 줄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OBV가 당연히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근데 상승할 때조차도 이렇게 못 올라가요. 거래가 이렇게 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파는 세력이, 매도 세력이 더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그 일거래가 다운받으면서 아주 신기한 거는, 제가 실거래가 다운받으면서 엑셀에다 입력할 때 거래 취소된 거는 빼고 입력을 해야 돼갖고 참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취소 그렇죠. 내용 공개가 되기 2월부터 시작했어요. 됐죠. 예. 근데 그게 작년 2월 21일부터 의무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작년 2월 21일 네네. 날짜까지. 요 차트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는 실거래가 지수예요. 초록색 바탕에 요 까만색은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하루에 1200건 거래된 적도 있어요. 네. 6월 13일 날 패닉바잉 시절, 때죠. 예. 근데 지난 4월 달에 1200건밖에 안 됐다니까요. 지난 한 달 동안 거래가 2020년 6월 13일 날은 1200건이 거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뿐만 아니라 엄청난 6월 7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월평균, 그러니까 일평균의 월간 네, 일평균이라고 네. 한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마다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니까. 네.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취소된 거를, 아깝잖아요, 그 데이터 버리기가. 그래서 제가 같이 때려 넣었어요. 때려 넣으면은 취소된 건수도 같이 나오겠죠. 근데 요 그게 취소된 건수인가요? 네, 취소된 건수. 네네. 근데 그 어쨌든 거래랑 비례를 해서 그죠, 비례를 하죠. 당연히 거래가 많으면 취소도 많겠죠. 그러면 1000건 됐을 때 100건이 취소가 됐으면, 500건 거래됐으면은 50건이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자, 볼게요. 거래분의 취소건을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밑에 게. 보시면 6월 달에 5.04%예요. 그러니까 4, 5%를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취소 건수가 점점 줄어. 2%까지 하다가 지난 4월 달에 몇 건 취소된지 아세요? 한 달 동안? 2건. 물론 아직 5월 달에 취소 되겠지, 이제. 근데 취소 건수가 줄었다는 건 오히려 투기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제 오해하시는데, 물타기 아세요? 주식에서 물타기. 물타기. 주식 1,000원에 샀는데 이게 8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800원에 또 사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900원이 되죠. 아, 네. 그럼 기분 좋죠. 덜 손해본 것 같잖아, 기분에. 그런 걸 물타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전 세력이 내가 이제 100개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근데 120개 거래됐어. 그러면 20개 진짜고 100개는 가짜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됐을 때, 1000건 거래했을 때 100건 팔긴 쉬워도 200건 거래됐을 때 100건 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상투에는요, 자전거리를 많이 붙이면서 물량을 줄여요. 왼쪽 호주머니에서 100개 팔면서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0개 사갖고 올려요. 또 100개 팔고 10개 올리고. 그러면서 물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걸 물타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까 기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취소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거래가 많을 때 많이 됐다는 얘기는 허수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래. 그건 거래가 많을 때. 네, 거래가 많을 때. 근데 지금 그 취소가 비중이 준다는 얘기는, 이제는 거래가 줄어버리니까 이직거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마 5월달, 6월달에 아마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실거래가 최고가 거래한 다음에 취소된 거. 이때 이게 많았다고. 하루에 56건 취소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래량이 비례되니까 어쨌든 취소 그 비중이 5%대였는데 지금 급격하게 낮아졌다. 2% 미만 1%, 지금은 0.3%로 줄었다는 얘기. 거래량이 줄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더 줄었다는 5분의 1로 줄은 거예요. 5분의 1로. 이거는 거의 작전도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매매시장 보조지표가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리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지난달 지지난부터 오른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전에도 1년 반 동안 같이 오르다가 부동산이 붕괴됐듯이 지금도 금리와 부동산이 같이 3월까지는 올랐지만 4월 달부터는 금리의 기울기가 급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가 급락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국채금리 10년물 따지기 전에 항상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따지잖아요. 지금 1.6% 넘었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작년에 0.3%였어요. 그게 1.6%로 올랐다는 얘기는 10년물 국채금리. 자, 이 차트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700년 이후에 320년 동안에 영국의 주가지수, 물가지수, 금값, 석유값, CPI 다 같이 넣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세계에도 없는 데이터인데 보시면 국채금리가 40년 주기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근데 보면은 작년 2020년 3월 달에 바닥을 쳤거든요. 0.31%로. 그러니까 1.6%로 올랐죠.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요. 81년 9월 달에 15.8%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됐죠, 20년. 그러면 얘가 오르기 전에는요. 1941년 2차 대전 때 1.98%에서 15.8%로 거의 8배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1700년부터 보면요. 40년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냐면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0년 사이클에 진입을 한 거예요. 저는 10% 지금 1.6%가 문제가 아니라 10%를 넘길 거라고 봐요. 몇 년 있다가는. 지금 0.3%에서 1.6%도 무서운데 네네. 10%다? 근데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고 또 하지 않았었나요? 오르다가? 근데 문제는 1.7% 갔다가 1.5% 갔다가 지금 1.6%예요. 네. 그러면 0.3% 입장에서는 1.7%나 2.6%나 다 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금리가 위험하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거는 다 엘리언님의 의견이시고 투자 판단은 뭐 구독자분들께서 신중히 분석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집을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지금은 1, 2, 3월 달에 팔았으면 참 좋았는데 어쩌면 지금 또 최고가에 팔 수도 있어요. 제 주장은 무주택자는 지금 사지 말고 3년만 일단 기다려. 저는 8년 하락한다고 그랬지만 일단 3년은 기다려보자. 왜냐면 제가 8년 동안 하락을 A, B, C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A 빠졌을 때가 3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때 B일 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2년은 반등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1차 하락장이 3년. 그다음에 한 1, 2년 반등 또 한 3년 하락. 그래서 8년인 거예요. ABC 지그재그파 네네. 제가 차트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3년 있다가 저도 다시 살지 않을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발을 빼고 온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주택 시장에서도 발을 뺐는데 발 뺀 게 뿐만 아니라 이제 숏포지션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주택 매수하려는 고민하는 분은 조금 기다리시라. 그리고 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뭐 제가 볼 땐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1주택자도 좀 그 대출이 많이 껴있거나 이런 분은 팔고 3년 후를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시장에 자꾸 상승한다 그러는데 이게 호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매일 아침 실거래가로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엘리엇 TV라는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구독자 몇 명 안 되지만 저랑 같이 실거래가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연구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시장 대응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자료는 엘리언님께서 배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하단에 나온 이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